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안내해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창을 보면 본 사례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이 선택된 것을 의료비 경우를 확인해보면요. 자동 계산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요.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기간에 의료비 관련 내역들이 이제 신고서 접수증까지 확인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방법 등도 알아볼 거고요. 오늘 내용도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거고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을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신고서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소득의 종류나 가지수가 다른 경우에도 이 맞춤형으로 안내받은 신고서를 이용하면 가장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서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납세자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기본사항 입력입니다. 신고인 기본사항 입력은 납세자 본인의 주민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안내해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창을 보면 본 사례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아래쪽을 보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기본 입력사항들 확인해서 수정하고요. 그리고 화면 중간에 있는 기장 의무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 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소득의 종류가 부동산 임대업, 근로소득 두 가지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을 모두 입력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총 수입금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에 수입금액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입력이 필요한 해당 항목을 찾아서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매출액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될 거고요. 매출 원가나 제조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있으면 이 부분도 해당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사실 매출 원가나 제조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거의 없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인 일반 관리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 금액을 입력하고요. 계속해서 임차료, 지급이자, 차량 유지비 등등의 주요 비용을 모두 입력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화면 아래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화면을 다시 위로 올려보면요. 사업장 정보 내용의 수입금액 합계와 필요경비 합계가 새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로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입력했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맞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고요. 앞에서 입력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아래에 보면 주택임대일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요. 확인이 완료됐으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바로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내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직장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창에 뜬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해서 내역이 맞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근로소득 명세서 확인 단계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상자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요.
내용이 맞으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단계는 사업상 결손금이나 2월 된 결손금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등록할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 명세서 항목에 입력을 하고요. 확인이 완료되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단계고요. 직장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요.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관련 내용은 팝업창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소득공제 관련 내용 확인은 우선 인적공제 대상자가 모두 입력됐는지부터 확인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입력됐는지 확인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등록은 납세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서 모두 등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다음은 기부금 명세입니다. 납세자 본인이나 인적공제에 등록한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것이 있으면 모두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신청이고요. 전체 리스트 잘 살펴보시고 혹시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세액감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면 되고요. 세액공제도 전체 리스트를 잘 살펴보고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이번에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명세서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단계고요. 특히 세액공제 명세서는 꼼꼼히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항목 이름에 자동계산이라는 버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동계산을 실행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요.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이러한 항목들이 세액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이라 반드시 꼼꼼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경우를 확인해 보면요.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요.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기간의 의료비 관련 내역들이 자동으로 불려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같은 방법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산세를 확인하는 단계고요. 혹시 가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입력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금액이 결정된 겁니다. 세금 금액 계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내역이 맞으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서 요약 내용을 확인하고요. 내용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방금 신고를 완료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스텝 2 신고 내역에서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그리고 첨부된 서류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 접수증까지 확인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